오늘 5월 12일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선거 랠리에 돌입을 했는데 속보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정책 발표가 있었어요. 우선 민주당 이재명 10대 공약 발표인데요. 주제는 성장과 통합입니다. 그래서 10가지 뭐 인공지능, 반도체, 방위산업, 문화예술, 뭐 부동산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 거죠. 네, 볼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10대 공약이거든요. 청년, 기후, 에너지, 재해, 재난, 해병대. 근데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아직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은 정책 공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공공연하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대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 1호 공약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세제 완화라든가 그런 어쨌든 정책적인 지원, 강력한 지원 등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아직 정책 공약에 대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정리가 되지는 않았고 기사로서 나왔는데 여기서 부동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3호 공약, 청년에 대한 공약이 있으시고, 그리고 GTX 관련된 내용, 그리고 중산층 자산 증식 관련해서 재개발 규제 혁신,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거를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네, 부동산 공약 비교라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해놨는데요. 한번 순서대로 보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10대 공약이 발표가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규제이다, 완화이다,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며, 특히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까지도 그 후보 등록을 하는 어제까지도 누가 후보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막판 혼전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 공약을 내놓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대 처음으로 선거 공약집이 없는 대통령 선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근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제 세 번째 대선 도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양당 다 모두 다 주창하는 것이 바로 공급 정책입니다. 이제 공급을 이제 2026년도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공급 가뭄이 올해부터 시작으로 2030년도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시고 난 후에도 집이 지어지려면 다음 정권까지 가야지만 그 이번에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했던 그러한 공로가 다음 정권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상당히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욕을 좀 많이 먹을 수도 있을 대통령이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공급 정책을 활발하게 한다고 해도 이 아파트가 뚝딱하고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2030년 이후부터 공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면 지금의 요번에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대통령에서 내려오시고 난 후에 그런 공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부동산의 그런 가격 상승은 아무래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공급 정책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간에 공급 정책에 대한 상당한 주요한 정책들을 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청년들에 대한 공급, 뭐 노인 주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고요. 청년, 그리고 뭐 특징적인 특별한 계층들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민주당은 공급 정책에 있어서 이제 공공주도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간주도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공공주도 형식이라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공공임대에 대한 그 주택을 늘리고, 그리고 공공 분양 임대에 대한 주택을 늘리고, 특히나 사기 신도시에 대한 그 부분을 새로이 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기 신도시나 서울에 대한 재건축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공공 주도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에 대한 특히나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 그러니까 지금 강남 3구와 용산 같은 그런 투기과열 지구와 토호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규제 해제는 아마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 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과 또 일기 신도시에 대한, 경기도 지방 중에서도 특별히나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완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로 부동산이 자연스럽게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재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폐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등등 규제 철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주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 상세하게 보시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기 스마트 신도시, 그리고 서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완화, 분담금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완화와 분담금 완화, 그러니까 분담금을 완화한다라는 것은 사실 재초안 얘기거든요. 근데 이 재초안을 완화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어떤 시기, 일정한 시기에 재건축을 시행했을 경우에 재초안을 폐지해 준다거나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재초안에 해당되는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폐지를 해야 되는, 그렇게까지 폐지를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인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 부분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재건축 지역들의 집값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지금 재건축이 몰려있는 노원구라든가 강서구라든가 그런 지역의 집값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용적률을 완화해 줌으로써 사업성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해주겠다라는 걸로 보여서, 이거는 강남 3구와 용산 이외의 지역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일기 신도시 노후 정비, 인프라 재정비.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 그러니까 공급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살고 싶은 지역의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 일기 신도시가 벌써 30살이 넘었잖아요. 거의 30살이 다 돼가거나 30살이 넘은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인프라가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용이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 인프라를 재정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 대한 그런 호재에도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재명 후보께서 얘기를 하신,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신 부분이고, 요거는 김문수 후보께서 후보가 되시기 전에 구두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대학가 주변 반값 월세존, 그리고 1인용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그리고 신규 아파트에 대한 용가 건폐율 상향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운 게, 김문수 후보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후보가 되시기 전에 구두상으로 얘기했던 내용이시기는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이 어떤 부분을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찝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대학가 주변 반값 월세존과 1인용 아파트,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거 국민의힘에서 빌라 시장을 박살을 내놓은 상황인데, 이 1인용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어떻게 공급을 확대한다고 한들, 그리고 어떻게 민간 주도로 한다고 하셨는데, 민간 주도로 해가지고 오피스텔을 어떻게 지원하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불안감,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 오피스텔과 1인용 아파트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정책 방안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반값 월세존과 오피스텔 공급 확대 부분은 조금 선행돼야 될 부분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말씀하신 부분이라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미숙함이 조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국토교육세, 이거는 이제 이재명 이제 후보께서 국토교육세는 신설하지 않겠다.
이제 세제 건드릴 때마다 문제가 생겼던 걸 자기도 이제 체감을 했다. 그래서 가급적 세제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규제가 뭐 예를 들면 취득세 중과 그리고 종부세 중과 양도세 중과 이런 부분에 대한 세제적인 부분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 아니고 그냥 세제를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규제를 풀어내겠다라고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더 강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완화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1주택자에게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종부세에 대한 중과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풀어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적인 측면에서 임대주택을 다량으로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민간 주도로서 지금 임대인들이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라기보다는 공공적인 차원에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3대 세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을 뿐 그것을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GTX 지금 C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화 됐잖아요. 근데 DEF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외된 경기도 외곽 지역에 대한 표심 잡기에 중점을 방점을 두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된 세제 부동산 정책인데요. 민주당은 10대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뭐 GTX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여지지만 이게 지금 그 정책 공약 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정책 공약 10대 가지에 있습니다. 청년 333 청년 주택 공급이라고 해서 결혼하고 3년, 첫째 아이 낳으면 3년, 그리고 둘째 아이 낳으면 3년. 그래서 총 10년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청년들은 돈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청년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청년들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지 보호해야 할 약자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청년들을 10년 동안이나 임대주택에 살게 하는 것이 과연 청년들에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둘째까지 낳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내가 삶을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산증식, 그러니까 현금 말고 자산증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월급 가지고만으로는 불가능해요. 투자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자산 증식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10년 동안 임대주택에 거주하게끔 만드는 거 특히나 청년들을 이게 청년이 아니고요. 저는 노년층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분들 중에서도 힘드신 분들 분명히 존재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거보다 직장을 구해주시고 자력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에 대한 공급주택 확대하겠다. 특히나 공공임대에 대한.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보수정당에서 이런 333 주택 공급으로 임대 공급을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거는 이게 보수정당의 정책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GTX도 민주당과 같이 근데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5대 강역시를 연결하는 전국적인 확대 메가시티를 추진하시겠대요. 네. 4년 만에 참 방대한 그런 정책을 내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초안 폐지하시겠다라고 정책 공약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임대차 입법 갱신 요구권에 대한 부분을 개정을 하기를 희망하고 계시고,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그리고 DSR 같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다 DSR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차등적으로 DSR을 적용하자,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이 공급 정책이 주요한 것은 맞으나 민주당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책 규제라든가 정책 완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책 10대 공약에 나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재명 후보 본인 자신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서울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 분담금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용산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김문수 후보님 국민의힘 이제 조금 후보가 되신 지 지금 하루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책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좀 이런 정책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께서 세 번째 대권 도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문수 후보 자체적으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보수 정당에서 나와야 될 것은 이런 제초안 폐지라든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중과 폐지, 이런 규제 완화이면서 민간 주도 공급 정책인데, 이 333 청년 주택 공급, 저는 제발 청년들한테 임대주택 좀 안 줬으면 좋겠어요. 10년 동안 임대주택에 살다가 40살이 돼서 내가 내 집을 사려고 할 때, 그것도 자녀가 2분이나 계십니다. 그때 집을 사려고 하면 그때의 집값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청년분들이 돈을 그냥 월급으로만 감당할 수 있게끔 집값을 잡아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권도 부동산에 우상향하는 그런 방향성을 꺾어낸 그 정권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있네요. 이제 그 이명박 정권 때 아무튼 거의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런 청년주택, 임대주택 공급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부분의 측면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 제초안 폐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 용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그럼 이제 수익률 차원에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제초안 폐지가 반드시 필수적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것도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다만 임대차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국민의힘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중과를 폐지해야 되는 부분도 맞기 때문에 중과를 폐지함으로써 다주택자를 양산하면서 공급을 좀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공주도로 해서 주택을 지금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의 부족한 그 공급을 어떻게 메꾸겠다라는 정책이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중과를 폐지함으로써 다주택자를 양성화하고 활성화하고 해서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을 활성화함으로써 거기에 임대주택을 공급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보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지금 5년간의 이 공급 부족 현상을, 태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대선 일로부터 한 10일, 15일 전에 정책이 나왔었거든요. 지난 선거 때도 완전히 정리된 정책 공약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오늘이 5월 12일이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다음 주 정도에는 선거 정책 공약이 조금 더 무르익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선거 정책 공약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부동산 정책 공약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어떤 부분이
좀 아쉽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